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에 39만 5,154명이었던 통풍 환자가 2021년에는 49만 2,373명으로 더 늘었다 카대에 통풍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라 합니다. 통풍 어떤 질병이고 어쩌면 조심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위에 통풍 걸린 사람 참 많더라고요. 말씀은 안 해서 그렇지. 이 통풍 어떤 질병입니까? 통풍은 우리 혈액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라는 것이 결절이 관절이나 연골, 힘줄에 쌓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이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궁금한데 어떤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겁니까? 이 통풍이 아플 통자에 바람풍자였습니다. 이 말은 바람만 맞아도 아플 정도다. 예. 라는 심각한 통증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영어식 표현에서는 구타라는 한 방울이라는 그리스 용어에서 하는데 이유가 이 요산의 결정이 한 방울만 있어도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증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통풍에 걸렸을 때 그 요산이 뭐 통증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요산을 인해서 요산염 결정이라는 게 몸에 이제 쌓이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물질로 판단하게 돼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혈구가 공격하고 염증 물질이 방출되면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붓고 그리고 열나고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통증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 통증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질환입니다. 예. 멀쩡한 것 같은데 아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죠. 예. 오죽하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정도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통풍이 좀 많이 걸리는 나이대가 따로 있겠습니까? 주로 중년의 남성에서 잘 흔한 이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이후의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의 걱정은 뭐냐면 20, 30대까지도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예, 통풍 환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주된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이 요즘 생각에는 식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칼로리 음식이나 또는 설탕 같은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탄산음료, 주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특히 이제 맥주나 이런 음주를 굉장히 즐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요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고요. 젊은 연령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체중이나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또 역시 이 연령이 낮아지는 원인과 같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부자병 이런 얘기 하던데 잘 먹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우리 고칼로리 막 이렇게 고기 많이 먹고 그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바로는 중년 남성 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통풍이 여성보다 특히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재밌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의 배출을 돕고 있는 역할 때문에 여성이 훨씬 적고요. 유전적 성향도 남성에게 조금 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남성 여성보다 요산 수치가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고기, 뭐 알코올 이런 요산이 결국 이제 퓨린이라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요산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피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남성 여성보다 체질량, 그러니까 비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이 발병의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에스트로겐이 또 그걸 막고 그리고 남성들이 아무래도 뭐 사회생활하면서 술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영향을 끼치는군요. 그렇다면 이 통풍이 생기는 원인을 또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통풍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의 과다 축적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보통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 안에는 퓨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쌓여서 질환으로 되는데요. 의외로 검진을 받게 되시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요산이 높은 그런 진단을 받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산이 없다고 해서 통풍이 무조건 오는 건 아니고요. 평생 그냥
요산 수치만 조금 높은 정도로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요산이 높다고 해서 모두 통풍 환자는 아니나 일단 통풍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 기간은 보통 만성화되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결국 음식에 들어있는 퓨린이 많은 음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만이나 알코올 섭취 같은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통풍 한번 걸린 다음에 또 걸릴까봐 너무너무 조심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통풍이 좀 장기화 되나 봐요. 장기화되면 어떤 점이 우려됩니까? 문제는 이제 통풍이 장기화되면 다발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통풍 결절이라고 결절이 생기면 이게 우리 관절에 이제 쌓이면서 관절을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고요.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통풍이 한번 오면 우리가 통풍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발작이 올 정도로 급하게 아주 심하게 온다는 뜻입니다. 통풍 발작이 오면 일반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심지어 출근도 못할 정도로 걷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통풍이 장기화되기 전에 좀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 통풍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통풍은 이제 급하게 이제 통증 발작이 있을 때 급성기로 하는 소형 치료와 장기적인 요산 저하요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기 때는 주로 이제 통증을 일반적으로 낮추는 통증 조절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는 만성적으로 요산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식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맥주 같은 정류주 같은 술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술을 좀 조절하시고 그리고 붉은 육고기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육고기 그리고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등을 아주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동물의 내장을 드시는 것은 퓨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서 적게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곱창 참 좋아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유, 저 돼지국밥 한 일주일에 몇 그릇씩은 드시잖아요. 저도 뭐 먹는데 거기 뭐 고기국밥 드실래요? 내장국밥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석가국밥 무조건 먹는데 그게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우리가 소위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혹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안 먹고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돼지국밥이든 뭐 이렇게 식사할 때 고기도 굽고 하는데 사실 이게 통풍 발작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음식을 조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삶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 통풍 때문에 모임 못 나간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제 주위에. 나가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보이면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아프니까 그죠? 어떤 분들이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될까요?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금방 종합하면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위올 때 이렇게 합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이 있는 술 좋아하는 뚱뚱한 중년 남성. 구체적이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험 치기 전에 위오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환이 있거나 술을 좋아하시거나 그다음에 뚱뚱하고 비만하거나 또는 중년 이상이거나 남성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위험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통풍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 발작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보통 통풍 진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단은 보통은 우리가 병력을 정치하고 난 뒤에 피검사로 요산 수치하고 염증 관련 수치를 검사하면 대부분 진단이 되고요. 필요에 의하면 관절액을 뽑아서 요산 결정을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보조적으로는 엑스레이나 CT를 쓰기도 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대부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피검사 한 방 하면은 거의 뭐 나오는군요. 요산 수치니까 그죠? 맞습니다. 증상과 피검사입니다. 그 통풍이 그러면 한번 아팠어요, 병원 갔어요, 뭐 좀 나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절만 하면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뭐 저절로 낫기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그 인자가 있어가지고 병원 치료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맞다면 사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돼서 조절이 잘 되는 것일 뿐이지 완전히 낫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관리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통풍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진단이 아니고 그대로는 괜찮다. 이런 경우는 진단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진단이 맞았다면 평소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풍의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통풍 치료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 생활을 잘 관리하는 거, 퓨린이 적은 그런 음식을 주로 먹는데요. 닭고기나 두부, 콩류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평소 여름에 탈수가 되면 우리가 요산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풍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네네. 물을 많이 먹는 습관까지 좋은데 맥주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맥주를 많이 먹는 습관은 이것도 무리야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 그러면 그 반대로 예. 그러니까 약주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 나 통풍이라서 나 맥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예. 소주나 잠깐 뭐 그냥 마시고 갈게. 그러면서 소주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맥주에 비해서는 이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라고 표현하죠. 독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통풍의 발생을 덜 일으킵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술은 통풍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한 술을 먹을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